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최인기 선교사님, 밀양 성결교회 파송 선교사로 전 아나바 훈련원 이사님으로 역임하셨고, 전 중국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여 7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현재 밀양 선교협의회 사무총장님으로서 기성교단 국내 전문인 선교사, 이주민 근로자 다카교회 개척하셔서 심우하고 계십니다. 다카 선교인 공동체 선기미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최인기 선교사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내 마음에 두시는 고석이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의 주제를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드시는 포석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 오늘 뭐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 안에 제가 이 사역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 읽었던 것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 생각에 두셨고 제가 마음에 계속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77편 쭉 10에서 20절 말씀에서 보게 되니까 내가 또한 주의 일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라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제일 크게 붙들고 있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매뉴얼로 기도할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성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개입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깨닫고 4장 6절처럼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도에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바둑판을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둑판을 볼 때 손으로 만들어서 적과 흙이 이렇게 흙과 백이 이렇게 싸우는 게 이 부분인데 선교 현장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흙이 1분을 두고 선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하수는 바로 옆에 3을 두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바둑 두는 것입니다. 이게 포석이죠. 하수는 모릅니다. 고수는 이것을 알죠.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커넥팅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제 훌륭한 어떤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오늘 간증을 쭉 말씀을 드리는 중에 사역을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일단 이 간증은 한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간증을 하게 되지, 하나님 이 사역을 어떻게 맡기셨지, 제가 뒤를 돌이켜 보니까 이 과거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발을 들여 놓았는데 차츰 예배에서 교회 봉사로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 착실한 생활 때문에 제가 학생회 회장 또 뭐 거쳐서 주일학교 반사 교사라고 그러죠. 성가대원을 거쳐서 나중에는 청년회장 또 성가대 주의 등 교회 생활에 매우 익숙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정 사정으로는 아버지가 제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뭐 가정 형편이 안 되기도 하고 공부할 환경도 안 되어서 제 학벌은 밀양에 있던 그 농업 전문 대학교, 그게 졸업장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1981년도 제가 26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그때부터의 삶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실 군에 제대하기 전에 어머니마저 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군에 제대를 한 그런 26살 때의 상황은 형님과 단 둘이 경제적인 형편은 거의 바닥이고 또 농업계 전문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취직을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실 이제 백수이지만은 또 81년도 연말 또 교회에서 재미있게 놀 계획을 가지고 있던 때에 친구가 연말연시 마산 무학산 기도원에 3박 4일 금식 기도하러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놀러 갈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 제가 3박 4일 금식 기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성경도 보게 되죠. 사실 이때는 제가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나 이걸 전혀 모를 때였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한 청년이었으니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눈이 확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게 뭐지? 이 말씀에 굉장히 집중해서 읽게 되어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울림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제가 깨닫습니다. 저를 꾸중을 하셨어요. 너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냐? 네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냐? 너는 이제부터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 음성이 두 번이나 크게 들렸어요. 제가 성경을 듣고 취직하러 갔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하나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감사가 있으면은 감사헌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헌금의 제목이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것이 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고 비전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묻는 기도를 하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 사역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게 뭐 자격증이 안 되고 하니까 비전은 받았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해서 산을 내려왔지만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학벌로서는 안 되니 자격증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정말 공부해가지고 82년도 5월 달에 열관리 기사 1급, 그 다음에 1개월 뒤에 환경관리 기사 2급, 또 1개월 뒤에 건축기사 1급을 한 달에 하나씩 따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 상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요즘은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1차 시험만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죠. 농업계 전문대학 나온 친구가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도 건축기사 같은 1급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10%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거든요. 이걸 한 달 만에 공부해서 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했는지 어떤 그 배경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된 건 아닙니다만 제가 나이가 좀 되고 해서 하나님께서 급행을 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제 그 교회에 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원을 나오고 또 제가 나왔던 전문대 교수로 있던 아가씨였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하고 연애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공부에 도전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 주셨던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 학벌로 안 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프로포즈를 하고 결국은 결혼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대학 교수하고도 결혼하게 되는 그런 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4년의 과정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자격증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됐다는 필요를 좀 느꼈고, 그 뒤에 제가 대학교를 편입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제가 또 공학 석사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도 좀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경남대학교에서도 외래 강사로서 11년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어떤 변화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때 제가 주말 부부였는데 이걸 청산하고 그리고 부산에서 조그만 사무실을 내어서 뭐 아가씨 하나 내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만 사무실을 내어서 제가 전공한 소음 진동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의 저희 영적 멘토이신 그 이강천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이 늘 교회의 50% 선교를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채집사 너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입의 50%를 선교비로 써서 격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 제안을 하셨는데 그 제안을 제가 들으면서 아내하고 같이 기도를 할 때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이것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아내와 동의를 해서 제 회사의 수입 50%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비로 드리는 비전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25년간의 그 이후에 사업을 통해서 사실 이제 한 50%를 순종하며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오늘 그 PPT에 보이시는 대로 제가 주시는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한계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50%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 힘이 받쳐져야 되고 순간순간 많은 긴장감이 있는 사업의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비전을 품고 가는 더욱더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묻는 기도를 하는 신앙생활의 습관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그 하나님께 주셨던 이제 비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1995년도에 중국에 이제 선교의 자유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작정을 하고 매일 기도는 아니었지만은 정말 기도의 연속성은 쭉 이어져 갔습니다. 그 뒤로 제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선교 자유가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중국을 품는 마음이 계속 시작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2010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두 가지 충격을 좀 받습니다. 사설신학교의 교수님을 보니 이력을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한테 2년 동안 제자훈련 받은 그게 전부더라고요. 쟤를 비교해봤죠. 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이게 뭐지? 나는 뭐지? 라는 어떤 그 충격이 좀 왔었고요. 그리고 조선족이신데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북경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2010년도쯤입니다. 이때 들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북경에서 10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제가 말씀 묵상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제가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그 갈증을 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주셨던 포석이라는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중간중간에 간증이 참 많은데 제가 시간의 한계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 충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쿤밍에 제가 사설신학교를 좀 섬기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었죠. 그래서 제가 2010년도 7월 말 8월 초에 아내와 같이 또 아이들과 같이 강의하러 갔었습니다. 아내는 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고 저는 야전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은 뭐 영어하고 음악 이렇게 가르치고 가족 전체가 이제 강사가 되었던 그런 셈이죠. 그때 거기서 선교사님이 2개월 뒤에 자기가 한국에 나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아내를 통해서 중국 유학생 사역을 위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가 중국에 그 강의하러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쓰임새에 대한 충격이 있다 보니까 뭘 하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쌓여왔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사실 이제 아직 지금 현재는 부산대학교 교수이거든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옆에 저희 집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중국 유학생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명씩 만나가지고 우리 식탁에서 애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하리라라는 결심을 제가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보, 부산대학교에 중국 유학생 숫자가 몇 명이 좀 알아봐줘. 이거는 안 어울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명, 두 명 만나서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당신 학과에 중국 유학생이 있느냐, 누구냐,
뭐 만나게 해다오, 점심 먹게 해다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 유학생 숫자를 물은 겁니다. 이거는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질문을 받고 유학생 숫자를 알아보니까 1,500명 중국 유학생만 그때 당시에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어? 그렇게 많어? 그런 마음을 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kunming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성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2개월 뒤에 한국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말이 툭 튀어나가 버렸습니다. 성 교수님 2개월 뒤에 한국에 오시면은 금요일 날 저녁에 부산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제가 부산대학교에서 중국 유학생의 밤을 한번 해볼게요. 아내를 통해서 그걸 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툭 들어가지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중국 유학생의 몸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여보, 여보, 내가 한 밥값 한 100만 원 내어 놓을 테니까 나머지 비용은 전부 다 내가 교회 네트워크에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부산대 중국 유학생, 신우의 교수님, 회장님, 부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이 전해졌고 그분들이 이걸 하자라는 결의가 되었죠. 그래서 뜻밖의 부산대학교 안에 중국 유학생의 밤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개월 뒤에 날이 잡힌 거죠. 2010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유학생 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좀 터치하신 것이 있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너무너무 제가 놀랬죠.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라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이 빛이 되어라 눈먼 자들은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새 일을 알린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 사실을 다 외웠습니다. 한 달 걸리더라고요. 돌에 새겼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중국 유학생의 밤 이 부분을 갖다 하기 위해서 교수님을 만나서 진행을 한 것이 바로 이 사진에 보이지는 이 부분입니다. 1회를 하고요. 처음에는 150명 초청을 하게 돼서 했는데 부산대학교 안에서 신우의 교수님들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학생 대상이니까 그 홀을 빌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전화 한 통으로 빌렸습니다. 삼청 본관 대강당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사실은 신우의 교수님들이 울타리를 치고 유학생들을 초청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프랭카드 붙인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만 들고 지게 붙였고요. 그다음에 초대장은 교수님들이 한 150장 만들어 가지고 학생을 대표를 불러 가지고 그것을 주면서 초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있다. 이 행사는 우리와 너희들이 같이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우리가 행사 이제 반 준비하고 유학생들 중에서 주특기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1회를 했습니다. 1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300명씩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는 2회. 이제 이때는 우리가 2회 때는 이제 유학생 우리 교회 멤버십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항상 제일 마지막에 찬양을 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한국어로 중국어로 하면서 이 다 중국 유학생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2회 때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3회 때입니다. 이런 행사들을 다 만들 때 전부 다 이웃 교회와 같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학생의 밤은 이렇게 매년 아주 유명한 행사가 좀 되었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 행사를 좀 준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행사 한 보름 전쯤에 아내를 통해서 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학교 그때 바로 옆에 뭐라고 그럴까요? 사제 건물인데 일반 사람들이 건물인데 학교 안에 건물을 지어서 20년 잘 사용하다가 이제 학교에 주는 그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학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신우의 교수님이 담당 교수님이셨고요. 학원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늘 이렇게 예배 장소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학원 원장님께 부탁을 했답니다. 그 학원 일요일 날 안 써집니까? 라고 물으니까 안 쓴대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예배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쓰십시오라고 이 허락이 되어진 것이
중국 유학생의 밤을 준비하다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것에서 유학생의 밤 하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 개척을 위한 사실은 사전 준비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교회를 개척하여라는 울림이 크게 와가지고 이후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제가 좀 어느 교회 뭐 장로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부산대학교 교수님들이 울타리를 쳐서 시작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신의회 교수님들이 주관해서 유학생들에 대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를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학생 번을 하면서 동시에 2010년도에 부산대에서 중국 유학생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저는 밀양성결교회 장로 휴직을 하고 파송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때 저 중요한 거는 제 11조까지 같이 파송을 받아 간 것이죠. 그러니까 유학생 예배 모임은 이렇게 열심히 이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 세례를 한 10번 제가 7년 동안 정리를 해보니까 10번 세례를 베풀었고 47명이 세례를 받아갔습니다. 세례식을 할 때는 여기 아까 중간에 계신 분이 중국 선교사님 만났던 분이고 오른쪽에 양복 입으신 분이 파송했던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첫 세례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리도 교육도 하고 제가 전도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많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 유학생의 밤을 하면서 전도의 접촉점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너무 많은 거예요, 인원이.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각 단과대학별로 이웃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에서 식사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단과대학별로 교회를 데리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교회와 같이 가는 사행이 자연스럽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하던 행사 사진들입니다. 한 6개 교회와 같이 이 사역을 공유를 했었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목표를 가지고 했었죠. 그리고 뭐 특별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열심히 정말 했습니다. 그리고 풍성교회에서의 프로그램인 전인치유 수련회까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집회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생 교회 선교를 하면서 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너무 제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많이 생각해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메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전도 초청 만찬회를 합니다. 각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60명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이자라고 해서 1대1로 우리 학생들 숫자만큼 한 명씩 초청해 와가지고 카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에 걸쳐서 카페에서 이렇게 전도 초청 만찬을 하는데 이에 일어서 있는 친구가 유학생입니다. 저 친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다 한 거죠. 지금 저 친구는 이제 중국에 가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청 1박 2일 뭐 여행 같은 거 이게 여행을 참 하기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아내가 식품영양학과 교수인데 바로 옆에 교수님이 조리과 교수님. 그 조리과 교수님이니까 조리실이 있고 아내를 통해서 그 조리실에 우리가 그 요리를 좀 해 먹을 수 있느냐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허락이 되어졌죠. 그래서 전도 초청 요리 경연대 그래가지고 4명씩 새로 초청한 사람 2사람 우리 교회 친구 2사람 해가지고 4명씩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리 경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들이죠. 그리고 연구실 전도 모임 이것도 했습니다. 이게 신우희 교수님 이게 그 연구실에 유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4주간 매주 한 번씩 도시락을 사들고 가서 아이들과 만남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안내하는 그런 일들도 좀 있었고요. 뭐 리더 모임 계속 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마다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마지막에는 1박 2일 저희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들 한 번씩 이제 놀러 오시는 거예요. 그 정보를 듣고 제가 하루 시간을 내어서 그 부모님을 만나서 점심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산 시내를 다 구경시켜드리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럼 너무 고마웠어요. 예. 어떤 때는 시간이 좀 나오면 저희 집에 이게 초청을 해서 이렇게 제가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럽니다. 부모님이 너 교회 나가 가시나라고 아신대요. 그러면 오늘 복음 전하자라고 해서 자녀를 통해서 통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3번 있었고 3번 다 결신을 하고 가셨습니다. 뭐 자녀를 이렇게 돌봐주니까 고맙다는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개인적인 축복이었는데요. 개인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 교육을 이강철 목사님을 통해서 한 30, 제가
하여튼 그때 사역을 하기 25년 전에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살려가지고 개인 전도를 하는데 제 사무실이 학교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애들은 친하게 이게 대접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전도 폭포를 가지고 제가 한 250여 명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는 결국은 1대1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해서 지도자도 교육을 시켜서 이 지도자가 또 교육에 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제 정리를 좀 하게 되면은요. 제가 유학생 선교 하면서 3분의 1 전략이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1년 채 안 돼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수영대 교회에서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중국 수영대 교회와 이 학교 앞에 있는 이 유학생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굉장히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교수 신뢰가 울타리를 쳐서 하는 사역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유학생 선교 3분의 1 전략을 이게 어디 오라는 데문데 만들 막 그냥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뭐냐면은 교수 순회의 사역, 유학생 선교는 교수 순회가 3분의 1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 3분의 1. 그리고 지역 협력 사역이 된다라고 3분의 2 전략을 제가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뒤로 저를 보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교수도 아닌데도 창원대학교, 동아대학교, 공주대, 한국교원대, 충북대, 건국대, 충남대 교수신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교수님들 유학생 교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이거죠. 이 방법을 제가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교수연합회에도 대구, 경북 교수연합회에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역 발표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학 국제교회 연합회에서도 이걸 발표하게 되고 국제유자 선교 포럼 그리고 기성교단의 남전도의 전국대회에서도 이걸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시티에서 또 방송 두 분을 나오게 되고 여기 계시는 이용당 선교사님 때문에 전국 극동방송에서도 제가 40분짜리 2번 소개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제가 좀 간증인데요. 제가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의 전국 남전도의 임원이 됐습니다. 이 임원은 1년에 한 사람 뽑아가지고 한 10몇 년 만에 회장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원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보내셨습니까는 묻는 게들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중국 유학생 교회 사역의 이 부분의 전략을 가지고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척축점이 되어진 겁니다. 제가 회장님 되실 분에게 이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전국 남전도에서 3분의 1 전략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는데 교수님들이 돈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재정이 좀 있으니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옥합을 깨는 거죠. 그래가지고 재정을 마련해서 학교 앞에 유학생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라는 동의를 끌어내고 그분이 재정을 2억을 확보를 하고 저에게 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서 서울이면 좋겠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의 교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소개해서 건국대학교 교수님들과 같이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대 중국 유학생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2년 만에 이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죠. 전국 남전도에서 돈을 투자를 하고 3분의 1은 건국대 교수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장소에 지금 사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의 총회장님 오시고 해외 선교위원장님 다 이게 떴어요. 그리고 남전도에 하니까 대전도의 전국연합회 임원들, 장로회 임원들, 그다음에 권사회 임원들 다 뜨셨어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보여주는 메시지다. 유학생 교육 사례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남전도 임원들이 나가서 특송을 하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건국대 교수님들입니다. 나와서 하시고 이날 축사를 누가 했냐면은 건국대 총장님이 하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축복된 장소가 되어가지고 글로벌 비전 센터 건국대학교 북문 1분 거리에 64평 2층 그렇게 시혜를 내서 사용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역은 정말 멋있게 되고 있습니다. 요 테이블은 뭐냐면은 건국대학교에 이제 우리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각 선교단체가 교수님 찾아와가지고 우리 좀 써입시다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담당 교수님이 테이블 짠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 해가지고 이게 또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표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교수님들이 연합으로 이 부분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선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을 했으니까 한 발표를 한번 하십시다라는 제안을 좀 했고, 그래서 1년 뒤에 신촌 대학의메카가 신촌 아닙니까? 거기서 유학생 선교 포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남전도에 사니까 이게 신문에 막 나게 되죠. 우리 교단 신문이긴 하지만요. 이 자리에 이제 누가 또 오셨냐면은 충남대 오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소문을 듣고 간증을 듣고 이분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충남대 정문 바로 앞에 5층에 빌딩 저기에 우리가 유학생 교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됐다고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날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충남대학교가 2014년도 3월 14일 똑같은 모양새로 글로벌 비전 센터 해가지고 남전도회가 재정을 투입하고 교수님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연합 사역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모인 자리입니다. 남전도 임원들, 그다음에 충남대 교수님들 3분의 1, 그리고 대전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이게 3분의 1 모셔가지고 제가 뭘 하느냐라고 하면은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사례를 발표를 하면서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지금 이 사역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서 서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이렇게 글로벌 비전센터 이렇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총회장님 모시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다 출동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그 건국대학교 추산 사역자이신 고성님 목사님,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날 축사를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우리가 1호점입니다. 중단대학교 2호점이니까 순서를 확실하게 하십시오라고 좀 이렇게 웃었는데 저는 앉아서 혼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산대학교는 사실 본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셨던 마음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저는 기쁨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제가 이게 이 부분의 끈을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돈 힘이 좀 약해서 그런지 좀 진행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회장 되시는 교수님을 제가 잘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유학생 선교 포럼을 2018년도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교수님들이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남전도회 회장 되실 분이 목포 출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또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목포대학 교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목포대학교 2018년도 이렇게 글로벌 비전센터 제3호점이 이렇게 전국 남전도의 헌신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새이든 유학생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또 중에 상해에 가서 또 우리 제자들 만나서 같이 1박 2일 보냈던 이런 가품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제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다문화 카페 교회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계기입니다. 제가 밀양 출신이고 밀양에 공단이 들어온다 얘기를 듣고 제가 쫓아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주물공단입니다. 주물공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800명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보를 듣고 똑같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3분의 1 전략으로 공단 앞에 외국인 근로자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되는 거구나.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단 앞에 외국인 근로자 교회가 개척이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했죠. 바로 이겁니다. 유학생 선교 전략 3분의 1과 공단 외국인 선교 전략을 연결시키기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학생 교회에서는 교수님들이 3분의 1 사역인데 이건 뭐냐라고 하면 지역 선교협의회가 가야 되는구나. 3분의 1. 그다음에 학교 앞에 예배당 서서는 뭐냐라고 하는 거 공단 앞에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지역교회 협력 사역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전략적으로 제가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저는 중국 유학생 바쁘지 않냐고, 하나님. 저 말고 딴 사람이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생명의 삶에 따라 말씀을 묵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16년도 제가 4월 달에 4월 초에 이 상을 보고 뛰어가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교회가 생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에스겔 47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회복되어질 가나안 땅 부부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져라. 너희 가운데 자식을 낳은 이방 사람을 위해 이 땅을 유산으로 할당하여라. 너희도 함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산을 할당받아야 된다.
이방 사람이 어떤 지파에 정착했던지 간에 너희는 그에게 그 유산을 주어라. 주유아의 말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제가 듣게 됩니다. 이가 가라. 갈 사람 없다. 너는 그래도 유학생 사역을 해봤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유학생 사역은 딴 분들에게 내려놓고 이쪽으로 제가 발령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놀라운 것은 4월 말, 한 달 뒤에 5월 24일 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서가랴 8장 23절 이 말씀을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후에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성읍의 사람들은 몰려올 것이다.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몰려온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면 서로 나도 가자 할 것이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너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왔어. 10명이 왔어? 한 명의 유다 사람 옷장을 꼭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울림을 주시느냐 하면은 이 외국인 근로자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은 10교회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을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쉐쉐밖에 모릅니다. 그런데도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250여 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됐었거든요. 그 나라 말을 몰라서 못한다라는 것은 전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0교회 교회 개척 꿈을 주셨을 때 저는 아멘하고 받아버렸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말을 모르는 거나 똑같다. 어느 나라 말을 몰라. 제가 만약에 그 나라 말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건 내가 말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마음의 문을 닫았을 텐데 이 부분에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부분을 가지고 갈 때 이게 참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크게 깨달은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연합사역이었습니다. 연합사역이 있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이 사역에서 놓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학생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밀양 지역 선교 협의회가 3분의 1 분량을 감당해야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들에게 가서 이걸 말씀을 드려서 한 교회가 한 나라 책임져서 교회 개척하십시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전이 너무 감사하고 커서 2010년도 8월 9일이면은 제가 비전 받은 지 4개월째입니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창세기 12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땅도 없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12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그러면 선포해야지 라고 해서 탁하교회 다문화 카페교회 줄임말입니다. 이 이름은 제가 미리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전 선포 감사 예배를 8월 9일 날 초청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 주관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면은 밀양 선교 협의회입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제 교회가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아니다. 밀양 선교 협의회가 3분의 1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 회장님하고 이 목사님들 모임이거든요. 밀양 지역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탁하교회 법인으로 건물을 사서 처음에 저기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되죠. 이 자리에는 똑같이 밀양 선교협의회 목사님들과 주변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초청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기 사역은 제가 되돌아보니까 사실 주물공단이 이게 오는 스케줄 따라 저희들이 들어갔는데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공단이 매우 늦어지는 거예요. 뭐 민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기업에 해놔놓고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같이 기도했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어찌 우리 일찍 보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주시는 마음이 여보 우리 다문화 가정사역을 일단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기사역은 다문화 가정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동께 가가지고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좀 기회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시간을 마침 그 교감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목적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다문화 가정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시간을 1시간씩 줄 테니까 뭐든지 해라라는 허락을 받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는 저희들이 이 교회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 주일에 예배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을 하고 결국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물단지가 안 들어오는데도 보니까
부산에는 이제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보니까 외국인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기는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서 사회가라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 나라입니다. 만나는 대로 외국인처럼 보이는 친구들은 다 쫓아갑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래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여기 한국 애들이 좀 청년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부산에서 청년들이 소식을 듣고 한 명씩 두 명씩 와가지고 5명이 전도 팀이 돼가지고 매주 전도 나갈 때 같이 가는 그런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 이 친구들이 이제 부산에서 온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이주민 선교사역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처음 만날 때마다 가지고 들고 가는 저희들이 뭡니까? 전도지입니다. 이 사실은 접촉점을 위해서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센터에 오게 해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통해서 가르치고 하다가 관계를 맺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친구들이 스리랑카 친구 처음 만난 친구인데요. 지금 이 친구들이 시작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스리랑카 교회가 지난주에 식사를 하는데 22명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조금 부흥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친구들입니다. 이 무슬림입니다. 예. 이 친구하고는 제가 무슬림인데 한 1년 만나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압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하고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4개월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가지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이 센터의 중요한 거는 외부의 청년들이 1박 2일, 2박 3일 혹은 또 3박 4일 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결국은 이제 단기 선교, 해외 못 나가니까 여기 와서 단기 선교식으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동아대학교 스팀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영남대학교에서 선교하시는 이주민 하시는 유학생 하시는 교수님이 여기 와서 1박 2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교회 파송을 받아가고 하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는 4박 5일 동안 30여 명의 저희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면서 이주민 선교의 방향을 잡고 같이 갔습니다. 그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참 기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기 사역이 뭐냐라고 하면은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전개되는 전략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그 우리 이게 뭡니까? 박경수 자동차 선교의 대표 이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가 작년 8월 9일 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획력과 이 뜻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제 얘기를 딱 듣더니 보니까 사보를 하고 계시네요. 이게 포크레인이 왔습니다라고 해서 그 뒤로 저희들이 옆에 제일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이죠. 저거를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저 건물을 사가지고 이 사는데도 지금 저희들이 재정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 박형수 본부장님이 그 은행 빚을 해가지고 반을 투자를 하셨어요. 지금 이자 갚느라고 이자가 비싸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주변에 이 상가 아파트가 굉장히 건물이 싸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같이 지내면서 교제하면서 이게 이제 다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죠, 이제 하고 사회도 같이 하면서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홀을 예배당을 꾸미고 또 교육관이 있고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잘 수 있는 룸이 2층, 3층 8개, 그 다음에 1층에 방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뚜렷한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이게 그때 선교사님 오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지난 한 5, 6년 동안 지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방법을 많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기고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 나라 말을 몰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무기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 지역계와 같이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홍 목사님이시죠. 일반교회 목사님. 거기 방문을 했다가 이 전도 이 도구를 좀 소개하는 걸 해가지고 12월 3일 날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카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가지고 소그룹 수련회장으로 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경치가 참 좋고요. 이 주변에 농구장이 2개
풋살 경기장 하나, 그다음에 배구장이 있고 모든 시설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시설을 이용해서 소그룹이 와서 수련을 해서 좋은데 온 김에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자꾸 정보를 주는 이런 터전이 되겠다라는 기쁨이 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기 사역 이전으로 새로운 사역이 전개되는데 이 다문화 카페 교회가 이제 플랫폼 교회로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0개 교회 개척을 할 때 저희들은 이제 한국어 교육이든 여러 가지 체육대회든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할 때 여러 나라 사람 다 모두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준비된 사람이 스리랑카 담당은 스리랑카 애들만 데리고 저리 가시고, 그 다음에 베트남은 저리 가시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저리 가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뚜렷하게 이 건물을 주셔서 하나님 세술이 뭡니까? 기대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안방 3분의 1 안방 선교 전략으로 지금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교회가 한 교회가 한 나라 책임 선교는 지금 계속적으로 비전을 가져가고 있고요. 한 교회가 제가 이제 1, 2, 3 안방 선교 운동 지난 1월 달에 하나님 기회를 주셔가지고 메모를 했습니다. 한 나라 교회 개척을 2명이 팀이 돼가지고 3명씩 제자 만들기 하자. 그러면은 2명이니까 6명까지 목표를 가지고 제자로 만들자. 제자. 이 부분이 저희들이 타카 선교인 공동체 사역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주민 선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다 도와주면서 복지와 복음을 같이 들고 가는 이런 현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밀양 선교협의회와 다문화 카페교회 같이 가는 이런 부분들은 지역교회 오후 예배 때 저를 초청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말씀 정보를 드리고 같이 가는 구조는 계속적으로 꾸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어지는 일들은 전문 선교사님이 코칭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소문을 듣고 특히 이 박병수 본부장님 이 네트워크 힘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기거를 하면서 같이 교제도 하면서 사역도 하고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코칭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일어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 선교사님 고신이신데 사모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일찍 좀 이제 한국에 은퇴를 하셔서 오시게 되는데 저희하고 만나신 거예요. 제가 마침 스리랑카 친구들하고 막 이제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만들어가지고 한 4명 정도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이 옥기철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지방에서 국내 사역 전환이 허락이 되었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제 옥선교사님이 이 스리랑카 교회를 4월 중순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요즘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밀양선교교 후배 장로님 와가지고 한국어 교실 팀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태국에 선교하시던 사업으로 선교하시던 유미영 선교사님 이분도 고향이 밀양인데 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저하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사역지를 구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사역자를 구하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분과 같이 태국 교회를 품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서 이분이 또 이게 태국 식당을 다니엘하고 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태국 식당 겸 교회를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태국 음식을 전문적으로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사모님 만들어서 같이 사역을 공유를 지금 계속적으로 오고 계십니다. 캄보디아이들하고 만나는 1대1 만남 이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과의 동력은 지금 현재 튼튼하게 5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요. 스리랑카 교회, 그 다음에 유명 선교사님 태국과 베트남을 품자. 그 다음에 우리 이태주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부부가 오셔가지고 사역에 하시는데 필리핀 교회와 인도네시아 교회를 품자. 그리고 정한나 선교사님, 그리고 저하고 아내는 이제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 교회.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면 제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 전도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 외에 주변 교회에 계시지만은 여기서 각 파트별로 역할을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 복지와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를 통해서 전도와 양육을 하리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다카 선교인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또 좀 저는 사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장로 출신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보는 교회론이 또 있거든요. 좀 강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지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카 성교인 공동체를 주셨던 이 방법, 이 부분을 각 교회에 이양을 해서 같이 가는 구조를 같이 만들어 가자라는 마음이 있는데, 마침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거창에 목사님들 모시고 이주민 선교 쪽에 전환을 하는 세미나가 있었을 때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90분간 허리끈 풀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이걸 하나님께서 잘하는 그 사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부산의 부정교회에서 이주민 선교 쪽으로 방향을 틀자라는 계획을 했고, 그러면 이제 강사를 초청을 해서 4번에 걸쳐서 했는데 저를 1번 타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90분간 시간을 주어서 정말 허리끈 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수영리 교회든 부정교회든 왜 큰 병원하고 왜 제휴병원 있지 않습니까? 시골교회, 시골병원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 또 국민일보 기자님이 전화가 와서 소문 듣고 왔다면서 전화가 와서 미랑 다카교회 이 부분을 또 통기사로 이렇게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장가 다카 전도 토요일 날 전도팀 모집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전이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 교회별로 셀팀별로 와서 1박 2일이든 당일 코스든 오시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셨던 히즈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길 때 우리 기독교 제가 옛날 생각할 때는 이제 크루즈 여행하듯이 여행 이제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항공모함에 타십시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건져내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 마음으로 제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은 중대 넌 안 해놓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오는 이 선장, 이순석 선장이죠. 우리 욕 많이 했죠. 영적으로 우리 해석을 해보면은 그 욕먹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